우리가 일단은 수2가 지금 1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요. 1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고요. 그 다음 2단원이 미분법, 그 다음 3단원이 적분법,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내용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한 3타임? 그러니까 한 이번 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열심히 하면. 아니면 뭐 거의 다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끝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적고, 그러니까 3타임에서 한 4타임, 길면 4타임 정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굉장히 큽니다, 범위가. 미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미분 절반 정도 하면 중간에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나오거든? 중간에 풀다 보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적분까지 해서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적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맨 마지막 단원이 정적분의 활용이야. 맨 마지막 단원에 있는 게 정적분의 활용인데, 이 정적분의 활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공식 문제예요. 공식 문제. 공식 아니면 계산 문제야.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이 우리가 일단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시간이 되면 정적분의 활용까지 다 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이 정적분의 활용은 안 할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공식이고 계산 문제여서 지금 우리가 대비를 막 해도 기말고사 때 되면 다 까먹을 거야, 그 공식을. 그래서 어차피 다시 배워야 돼서 걔네들은 빼고 할 거고요. 시간이 되면 다 할 거고,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요 앞까지까지. 요 앞까지가 정적분이에요. 요 앞이. 그래서 정적분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왜냐면 지금 1단원은 적은데 2단원의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2단원이 너네 중간고사의 메인 파트라, 그래서 2단원을 중점적으로 좀 더 하고, 그다음 3단원은 저 정적분의 활용 파트는 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쪽을 할 건데, 뭐 극한을 다 끝내지는 못해도 부지런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처음 계획은 개념 원리랑 센을 하려고 했어. 원래 처음 계획은. 근데 두 권을 하는 것도 좀 번거롭고, 결국에 경험상 두 권을 하면 한 권은 제대로 안 되게 돼 있거든. 개념 원리만 제대로 한다든가 쌤만 제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냥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마플 교과서로 하게 됐고요. 왜냐면 마플 교과서가 이제 책은 사왔니? 소야? 마플 교과서가 개념서인데 문제가 개념서 치고 많아. 그래서 두 권 하나로 합쳐서 마플 교과서로 하게 됐고, 마플 교과서 넘겨보시면 쭉 넘기다 보면 단원 종합 문제 있어. 단원 종합 문제는 안 할게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내 경험상 단원 종합 문제가 단원 끝날 때쯤 나오거든? 근데 단원 종합 문제가 막 개념 원리의 연습 문제처럼 막 10문제 수준이 아니야. 문제 수가 많아. 최소 30문제에서 많게 50문제까지도 돼요. 단원 종합 문제만 해도. 그래서 단원 종합 문제가 숙제로 나가는 순간 숙제가 밀리기 시작해. 그리고 얘가 나올 때마다 점점점 밀려서 나중에 한 단원이 막 통으로 밀려있고 막 이래.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진도 맞춰서 숙제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단원 종합 문제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만큼 그 밑에 보시면 문제들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들은 마플 개념 익힘이라고 해서 대표 유형들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 보시면 그냥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 유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들, 숫자 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랑 발전 문제가 위에랑 좀 많이 다를 때가 있고 비슷할 때가 있어. 이 두 문제가.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은 그냥 빠르게 넘어갈 거고, 좀 많이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는 위에 문제랑 발전 문제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위에 문제만 보고는 밑에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숙제는 얘네들 풀어오시면 돼요. 얘네들 밑에 문제들. 근데 밑에 문제를 푸는데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대표 문제들 위에 마플 개념 익힘도 한 번씩 풀어보세요. 마플 개념 익히면 해설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거를 다시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수업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수업 영상을 찍어서. 왜냐면 우리가 특강 때는 개념이 되게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빠지면 굉장히 그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미리 다 찍어놨다가 빠지거나 그런 거 있으면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방학 때 이제 2학년이라 그럴 일이 많이 없긴 할 텐데 혹시나 가족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해서 뭐 2, 3일 연속으로 빠지면 이제 수업이 왕창 빠지죠. 거의 뭐 이제 중단원 하나가 통으로 빠지거나 그렇게 돼. 이틀만 빠져도.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다 찍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확인들 하시고 숙제할 때 모르는 거 있으시면 참고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2가 수1에 비해서 어렵다는 학생들이 있고 쉽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따지면 쉬워 더. 왜냐면 수1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달라. 1단원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 또 삼각함수랑 수열이랑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수2는 1, 2, 3단원이 다 이어져 있어. 그 말은 1단원을 잘하면 2단원을 잘해. 반대로 1단원 못하면 2단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수2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는 건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뒤에가. 얘가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그 다음이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한 2타임이면 끝낼 수 있어.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미분적분 파트에 가서 2단원, 3단원에 가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많게는 한 4타임 정도까지 좀 늘려서 할 것들은 다 설명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 뒤에 가서 미분법에서 활용하는 것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단원부터 쭉 열심히 하시면 2, 3단원이 되게 쉬워져요. 특히 3단원이 되게 쉬워져. 2단원을 잘하면 3단원이 되게 쉬워지는 파트가 있어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려우면 계속 어려운 게 있어서 학생들마다 너무 극과 극으로 나뉘긴 해. 수2가. 근데 이제 내 경험상 수2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애가 있고 많이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르는 애는 진짜 많이 오르는 막 4등급에서 1등급 되는 애들도 있고 이게 뭔가 딱 한번 감만 잡으면 이게 쭉 풀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게 잘 안 되면은 계속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그래서 수2에서 많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학생들이 수2에서 특히 문과 학생들이 수2에서 많이 포기하긴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부터 극한과 연속을 최대한 천천히 할 거니까 일단은 볼게요. 함수의 극한부터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이 극한이라는 게 사실상 핵심이야. 극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가 핵심인데 이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극한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이 요거야.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일정한 값 l에 이게 이제 극한의 정의야. 근데 여기서 극한의 정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이거거든. a가 아닌데 a에 한없이 가까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극한이라는 걸 도대체 언제 쓰는지를 한번 봐야 돼. 우리가 평소에 극한이란 단어를 언제 쓰니? 극한이란 말을 언제 써? 뭐 이런 거에 쓰죠. 극한의 상황. 이런 거 쓰죠. 극한의 상황 같은 거. 너네 그거 알아? 그 사람 알아? 베어 그릴스 알아? 모르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베어 그릴스를 모른다. 다 여자애들이라. 내가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많으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 군대에 가면 너네랑 뭐 크게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군대에 가면 뭘 하냐면 화생방이라는 걸 해. 화생방이라는 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정도 공간이 돼. 한 이 정도. 이 정도가 아니다. 한 4, 5 공간 있지.
4, 5 정도 되는 공간에 남자애들 한 20명을 집어넣어. 나 정도 되는, 나 정도 덩치 되는 애들을 그냥 20을 쫙 집어넣어. 일렬로 10명씩 해서. 그럼 이제 한 요런 공간에 이렇게 막 10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앞에서 너네 최루탄이라는 게 뭔지 알아? 최루탄이라는 게 있어. 그 최루탄이라는 걸 여기다 이제 터트려.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모든 감각기관을 상실시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눈에 들어가면, 최루탄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안 떠져. 눈이 너무 따가워서. 코에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 코가 너무 따가워서. 그런 느낌이야. 모든 기관이 진짜 막 따가워서 미쳐.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려, 그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원래는 전쟁에서 쓰는 거니까 그걸 좀 약화시켜서 틀거든? 그래 놓고 문을 닫아. 그러니까 문을 잠가. 이걸 터뜨려 놓고 문을 잠가. 그리고 여기 교관 한 명이 서 있어. 근데 그 교관 한 명은 이제 방독면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자긴 괜찮아. 그 사람, 그 쓰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우리는 없잖아. 그럼 애들이 막 울기 시작, 울고불고 난리쳐. 그리고 막 심지어는 이걸 뛰쳐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어. 애들도 실제로 막 문 두드리고, 그럼 교관은 막 걔 붙잡아 끌어다가 막 하고 난장판이 돼. 그리고 체류탄을 터뜨리면 이제 뿌예,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 앞이. 앞에 상황이 어떤지 몰라. 근데 그 비명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거든, 화생방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한마디로 극한의 상황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가요.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한 1, 2분 정도밖에 없거든, 사실. 근데 들어갔다 나오면 진짜 긴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숨 참으면 되겠지. 숨만 안 쉬면 되겠지 하는데 일부러 운동을 시켜, 그 안에서. 막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숨을 참을 수 없게끔.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울고불고 하고 막 할 때 막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인단 말이야, 애들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극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으로 밀어붙이면 죽어? 안 죽어. 맞지? 사실 내가 베어 그릴스 얘기를 왜 했냐면, 베어 그릴스가 그 사람이에요. 이제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생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 정갈 잡아먹고 그냥 생으로 막. 그러니까 그런 걸 해. 그러니까 되게 좀 징그러워.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걸 좋아했거든. 그 프로를. TV 프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잡아먹고, 막 뱀 잡아먹고. 그런 식이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극한의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쓰느냐. 극한의 상황이라는 건 살긴 힘들지만 살 수는 있어. 맞지? 극한의 상황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우리는 극한의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극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살기 너무 힘든 환경을 극한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극한이 수학적으로 그걸 의미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얘를 이제 수학으로 갖고 와볼게, 극한을. X를 A를 향해 보내. 그 말은 X가 A가 된다, 이 말과 X가 A로 간다라는 말과 X는 A라는 말은 아예 다른 말이야. 얘는 뭔 소리야? X가 A를 향해 가. 이걸 극한이라고 부른다고? X가 A를 향해 가. 그치만 A는 아니야. 그거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A에 0을 뺀 값이다 라고 쓴 적도 있어. 또는 A에다가 0을 더한 값이다. 이게 사실 근데 숫자 0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무언가라는 의미의 문자거든. 0이라고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A에다가 아주 작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아주 작은 숫자를 빼. 그러면 우린 그걸 뭐 A의 근사치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 건데, A에 굉장히 가깝지만 A는 아닌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엄청 작은 무언가를 더해. 그 말은 A는 아니지만 A에 굉장히 가까울 거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극한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뭐다? X가 A를 향해 간다는 건 X가 A란 소리는 아니다. 그치만 A에 가까운 무언가란 소리다 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거를 기호로 리미트라고 씁니다. 리미트라고 써요. 그럼 뭐다? 리미트. 얘는 극한이다. 어떤 극한이냐? X가 A로 가고 있는 극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이제 이 뜻을 다시 읽어볼게. fx, 어떤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소리가 뭔 소리야? 리미트 x가 a로 간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한글로 길게 늘려 쓴 거야. 그때의 fx 값이 무엇이 되겠느냐를 찾는 걸 우리는 얘를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제 1학년 때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건데 어떤 거든 수학적으로 값이 붙으면 뭐 극한값, 함수값, 어떤 값 전부 다 어떤 값이 붙으면 얘는 y값을 의미하는 거거든 함수에서.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값에서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fx라는 게 y를 보는 거야. y좌표를. 그러면 그래프 얘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프 아무거나 쉬운 거 하나 그려볼게. 우리가 맨날 보던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고 여기에 a가 있고 그 a에서의 y좌표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fx라고 쓸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이야. 봐봐. x가 a를 향해서 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야. 큰 쪽에서부터 a를 향해 올 수도 있는 거야. 즉 왼쪽에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몰라. 그치만 x가 a를 향해서 가. 그러면 그때 이 함수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겠냐는 거야. 그러면 함수 fx에서 a는 여기를 의미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상관없어. 결국엔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가든 어딜 향해 가고 있니 지금 y값이 b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로 간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과 fa는 b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야 얘들아. 얘는 무슨 값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와 얘는 엄연히 다른 말이야. 근데 잘 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맞는 말이잖아. fa는 b다. 맞는 말이잖아. 즉 이렇게 생긴 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극한을 보내도 b로 가고 함수값도 b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상황이 있는 거야. 항상 같은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게.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a, b라는 점이 비어 있는 거야. 그럼 fa는 b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함수값은 쓸 수 없어. 왜 비어 있죠? 뚫려 있잖아. 함수값이 없는 거야 여기는. 그치만 극한값은 a를 향해서 보내면 밑에서 가든 위에서 가든 a를 향해 보내면 결국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b를 향해 가고 있어.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없는 거 아니냐? a가 아니라니까 x가. 여기에 굉장히 가까운 무언가라니까. 여긴 지금 a만 뚫려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같은 건 아니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이해됐니? 정확히는 대부분의 경우가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 대부분의 경우가. 그치만 그럼 학교 시험이나 문제에는 뭐가 나와? 다른 상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결국 이 두 개가 다른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 특수한 상황들 언제 우리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x가 a에 가까이는 가지만 x는 a가 될 수는 없는. 예전 교육과정 다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점근선 있죠. 점근선.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있었잖아. 점근선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가 점점점 내려가.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만날 것 같잖아. 그치만 만나지 않는다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사실 극한의 개념이에요. x가 점점점 커져. 맞지? 오른쪽으로 하면 x가 점점점 커져. 그럼 y는 점점점 여길 0이라고 x축이라고 보면 y는 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야?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fx라고 쓰면 얘는 뭐 x분의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x분의 1이라고 써. x를 점점점 키울 거야. 리미트. x를 점점점 키워. 그거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적어요.
그랬을 때 x분의 1은 그럼 뭐가 되겠느냐? 0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x를 점점점 키우면 y 값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린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극한이라는 거를 수투에서 처음 배우지만 극한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는 여기지만 그 전에 이미 그 개념 자체는 점근선에서도 다루던 내용들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문제 나와 있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x가 a를 향해 갈 때를 구할 때가 있을 거고 방금 쓴 것처럼 리미트 x가 특정 값이 아니라 무한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무한대라는 건 이 무한대라는 건 뭔 뜻이냐면 엄청 큰 무언가야. 엄청 큰 무언가라는 게 소리가 뭔 소리냐면 숫자가 아니란 소리야.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야. 그 말은 엄청 큰 무언가, 즉 무한대라는 뜻은 너네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수업 듣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공책 하나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처음 수업 끝날 때까지 9를 계속 적어. 그럼 숫자가 엄청 크겠죠? 무한대는 그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너네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보다도 큰 걸 우리 무한대라고 불러. 왜 그렇게 부르냐면 무한대는 연산이 안 돼. 그래서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무한대에다가 4를 더해. 엄청 큰 게 있어. 거기다 4를 더해. 그럼 뭘까? 무한대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난 내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너네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돈 자랑을 되게 많이 해. 학원 선생님들은 돈 자랑을 되게 많이 해. 왠지 모르겠어. 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싫었어. 무슨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무한대를 설명하면서 자기 돈이 무한대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돈이 무한대인데 만약 아이폰 하나를 샀어. 그러니까 아이폰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해. 그러면 100만 원을 빼. 그래도 뭐야? 엄청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게 사실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연산이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무한대를 10으로 나눌 거야. 우리 원래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작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치? 그치만 무한대는 엄청 큰 거기 때문에 10으로 나눠도 그대로야. 이런 식인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무한대라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엄청 큰 무언가라는 뜻에.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 뜻은 뭔 소리다? x를 계속 키우겠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x분의 1에서 x를 엄청 키워. 우리가 원래는 얘를 그래프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무한대라는 걸 알았어. 무한대가 엄청 커. 즉 분수인데 분모가 엄청 커. 근데 분자는 1이야. 그럼 얘는 대략 몇이겠어? 몇을 향해 가겠어? 0을 향해 가겠죠. 분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인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우린 이 0을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을 그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 라고 불러요. 극한값이 있으면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 어떤 특정 값으로 존재하면 수렴한다. 그러면 그 반대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2x가 몇으로 갈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x가 엄청 커져. x가 점점점 커져. 그럼 2x는 어디를 향해 갈까? 정확히는 무한대에다가 2를 곱하면 무한대라고요. 무한대라는 특정 값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우린 얘를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씁니다. 답을 쓸 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부르거든. 이런 걸. 극한 값이 뭐냐 라고 부르든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부르든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를 계산해보면 무한대가 된다. 그 말은 뭔다?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쓰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한은 수렴과 발산이 있고요. 수렴하면 수렴 값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발산하면 발산하는 근거를 찾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알겠죠? 너네가 서술형을 풀 때 이런 게 나와.
극한을 조사하시오. 극한을 조사라는 건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는 거고 발산하면 발산의 이유를 찾는 게 두 번째야. 근데 그럼 발산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유를 찾으라고 하겠지. 지금처럼 엄청 커질 때가 있어. 지금처럼 그냥 값 자체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무한대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이 이 값이 계속 커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발산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1인데 이제 숫자로 그냥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긴 1,1, 여긴 1,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를 지금부터 볼 거야. 그러면 x가 1을 향해 가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을 향해 가는데 그 1에서 왼쪽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에서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왼쪽에서 올지 오른쪽에서 올지 몰라. 왜? 1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 맞나요? 1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왼쪽에서 가도 오른쪽에서 가도 상관없어. 근데 왼쪽에서 가면 y값은 어딜 향해 가는 거야? 1을 향해 가는 거야. 맞나요? 근데 오른쪽에서 가면 y값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2를 향해 가고 있어. 우린 얘를 앞으로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요. 왼쪽에서 가니까. 오른쪽에서 가는 걸 우극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 달라? 달라. 그 말은 뭔 소리야? 얘도 그렇고 결국 극한이야. 1로 가고 있는. 근데 왼쪽에서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갈 때가 달라.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쓸 게 없는 거야.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두 가지 전부 다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 예전 교육과정에서 너네 전 교육과정에서 예전에는 진동이라는 것도 배웠어. 근데 진동이라는 게 이제 빠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미적분으로 좀 넘어갔어요. 삼각함수의 극한 쪽으로 넘어갔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만. 발산의 종류는 두 가지. 무한대로 또는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야? 음수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극한에 대한 어느 정도 성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명을 한 건데 그럼 너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 어떤 fx가 있어. 그 fx가 x가 1로 갈 때 또는 2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어딘가로 갈 때의 극한값을 조사해봐라 또는 극한을 조사해봐라 라고 한다면 너네는 일단 첫 번째 걔가 무한대로 가는지 아닌지 부터 보시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무한대가 아니라는 건 수렴하든 이런 식으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나오든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결국 값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무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극한의 수렴과 발산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책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우극한, 좌극한도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 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마플 개념 1번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쭉 설명을 다 해드린 거고 그 다음 추가적인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일단 극한이 뭔지부터 좀 더 보고 갑시다. 그래서 극한이 사실 말로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추상적인 무언가를 계속 다루고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애매해질 수도 있어, 스스로가. 이게 맞아?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대부분 그런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좀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얘는 x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라고 돼 있지? 맞죠? 지금 잘 안 보이니? 그렇죠? 잘 안 보이면 책을 잠깐 참고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1에 플러스라고 돼 있지? 저게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라는 건 오른쪽에서 간다. 플러스가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뜻하겠죠. 마이너스니까. 맞지? 그럼 일단 보는 거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함수를 따라가면 결국 y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y값은 1을 향해 가고 있죠. 이번엔 오른쪽 함수를 따라서 마이너스 1로 가면 y값이 어디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우극한은 0이다, 좌극한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괜찮니?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발산하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왔어? 항상 결국에 이 단원 이름 자체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잖아. 그래서 따라갈 때는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가셔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 자체를.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게요.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이야. 그럼 얘도 볼게. 1이 여기 있어. 1. 그럼 1의 왼쪽에 있는 함수를 따라가면 1을 향해 가고 있을 거고 1의 오른쪽 함수를 따라가면 1을 향해 가겠다. 그래서 1의 우극한은 1이고 1의 좌극한은 2다.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부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F0 얘가 말하는 건 함수값. 맞죠? 얘가 말하는 건 극한값인 거야. 그럼 F0은 0에서의 함수값은 색칠되어 있는 거 보면 1이겠죠. 1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의 좌극한 볼게요. 0이 여기 있는데 0의 좌극하니까 왼쪽 그래프 0을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따라가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즉 지금처럼 함수값과 극한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다른 경우를 보고 있을 거고요.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답은 0을 넣었을 땐 1,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걸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 그래프에서 극한을 정확히 따질 수가 있으면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받아들이신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얘들아 내가 3번은 풀어줄 테니까 밑에 확인 유제 1번 한번 풀어볼래? 어려운 건 아니거든? 방금 했던 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1번 한번 풀어보세요. 혜원아 이거 그 답지는 오타가 없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친 거라 오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오타 좀 찾아줄래? 답지랑 비교하면서. 아, 네. 문제 오타만 찾아주면 돼? 답지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이어서 붙어 있어. 쭉. 네.
태연이 풀었어? 1번은 풀었어? 네. 2번도 풀었니? 그러니까 1번에 1, 2번 다 풀었어? 네. 답도 맞춰봤어? 밑에 있어, 밑에. 맨 밑에. 맞았어? 풀어보셨죠? 가연이 일어나고. 풀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지금 보면 뭐 G1은 2고 지금 GX가 1차 함수라고 돼 있고 FX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랬을 때 X가 1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갈까? X가 1로 갈 때? 얘가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죠. 그치? 우리가 모든 경우에 어떤 극한값을 비교하든 간에 좌극한 우극한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조사할 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눠 있구나. 얘도 2를 기준으로 막 좌우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막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2를 보낼 때는 X를 2로 보낼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자체가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달라질 때는 당연히 따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유리함수가 나왔을 때 좀 더 확장시키면 분수식이 나왔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원래는 이제 가우스 기호도 해야 되는데 가우스 기호를 요즘은 안 나오는 추세니까 절대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돼. 그 외의 상황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좌극한 우극한 굳이 나눌 필요 없고 지금 같은 요 세 가지에서만 보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경우가 얘인 거죠. 지금 보면 지금 X를 1로 보내는데 1의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좌극한일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우극한일 때는 어딜 향해 가고 있다? 1을 향해 가고 있다. 맞나요? 그럼 정석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는 f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지금 gx는 g의 2x 플러스 1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1의 좌극한을 할 거잖아. 근데 gx는 지금 몇 차 함수라고 돼 있어? 1차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럼 1차 함수는 요 세 개에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지. 맞죠? 1차 함수는 요 세 개에 포함되지 않아. 그 말은 굳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우린 이런 애들을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면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특정 값으로 보내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다항함수는. 알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함수의 연속을 배우면 나오게 될 거니까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무조건 수렴해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면. 수렴한다라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소리야. 그럼 잘 봐.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는 fx는 1이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 다음 g의 2x 플러스 1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둘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 수렴한다라는 것,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단 소리야? 같단 소리야. 근데 얘와 얘는 x가 결국 1로 가고 있는 거니까 얘와 얘는 어디로 갈 거야? 1을 보내면 G3으로 가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결국 x가 1로 가면 얘도 그렇고 x가 1의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상관없으니까 다항함수는 상관없으니까 얘든 결국 G3을 향해 갈 거야. 그럼 얘는 뭐로 가? 마이너스 G3이 될 거고요. 얘는 G3이 될 거잖아. 근데 이 둘이 어떻다고 지금? 같다고.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같다. 뭔 소리야? 얘가 0이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어떤 1차 함수가 있는데 G1은 2고 G3은 0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1차 함수 찾을 수 있죠? 1차 함수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결론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표적인 예시가 다항함수예요. 너네가 앞으로 보는 어떤 다항함수들도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아요. 그 말은 뭔 소리냐면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대입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3이 어디로 가느냐 보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그냥 5라고 쓰면 된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를 대입하면 나와. 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리미트. 뭐 x가 뭐 5로 가는데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1 이런 거야. 그럼 5 집어넣어봐. 그럼 8분의 9가 수렴값인 거야. 괜찮아?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즉 그냥 극한값에서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인데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대입할 수 있어 없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대입을 못하죠. 대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거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정형만 아니면 그냥 대부분은 넣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알겠죠? 얘도 봐봐. 이거 봐봐. 3번 보세요.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a의 좌극한이라는 건 a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a의 좌극한이라는 거. x축이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a의 좌극한이라는 건 왼쪽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 x값은 a값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소리라고. x가 a를 향해 가까이는 가지만 도착은 안 해. 그치. 그러니까 a보단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a의 자극한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a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그러면 그 a보다 살짝 작은 값이 얘에 해당할지 얘에 해당할지 얘에 해당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a보다 살짝 작은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잖아 그냥. 알겠죠? 이 범위에 포함되면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넣으면 뭐가 돼? 4분의 a제곱이 돼, 극한값이. 그럼 그게 뭐래? 지금 문제에서 2래. 그럼 a제곱은 8인 거고 a는 뿔마 2루트 2인 건데 2루트 2든 마이너스 2루트 2든 이 범위가 아니잖아 지금. 절대값이었을 때 2보다 작아야 여기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a보다 살짝 작은 값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근데 그럼 뭐야? 0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a보다 살짝 작은 값을 여기다 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절대값의 a의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게 2라고 돼 있고 넘기시면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a는 뿔마 2가 나온다. 괜찮니? 그러면 a가 만약에 2면 2보다 살짝 작은 게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작은 게 되는 거야. 근데 얘 범위 한번 풀어볼게.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범위 풀어보면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돼야 될까? 답이. 둘 중에 뭐가 답이 돼야 될까? 밑에 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 뭐라고? 2보다 살짝 작다는데 커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극한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극한이 나왔을 때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좌극한을 그럼 너무 헷갈리면 좌극한을 떼버려. 그럼 x가 2로 가. 만약에 너무 헷갈리면 x가 2로 가. 그러면 a를 범위가 첫 번째 거면 첫 번째에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면 두 번째, 세 번째면 세 번째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어? 2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2가 되는, 대입했을 때 2가 되는 A값을 찾아보니까 얘와 얘가 나오는데 얘는 범위에 맞지 않고 얘도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2는 범위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을 하시고요. 대입할 수 없으면 그걸 우린 부정형이라고 배울 거니까 그거는 뒤에 가서 따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2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뭐다? 그래프가 나눠져 있을 때다. 근데 지금 딱 뭐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렴한다 라는 말인 거고, 그때를 수렴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치? 그럼 수렴하려면 뭐 해야 돼?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만 해. 평상시였으면 안 따져도 돼. 무한대만 아니면 돼.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 뭐니까?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의 좌극한일 때와, 즉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의 fx의 값과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의 fx의 값이 같아야만 한다. 수렴하려면 그 말인 거거든. 근데 봐봐. 간단히 보자. 2의 좌극한이면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보기 편하잖아. 마이너스니까. 자, 2보다 살짝 작은 거야. 아니면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던 이제 0이라고는 안 부르고 이제 기호인데, 기호. 지금은 없어진 기호인데 2에서 무언가를 뺀 거야. 엄청 작은 걸. 그러니까 2보다 작아졌겠지. 그럼 여기죠. 그럼 뭐 한다고? 여기에 넣겠다고. 2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마찬가지예요. 2보다 살짝 커. 2보다 살짝 커.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다 집어넣겠다 이 소리야. 뭐를? 2를. x가 2로 가고 있으니까. 알겠죠? 다시 2의 좌극한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2의 우극한이니까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쟤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0이 될 거야. 즉 좌극한 값은 얘고요. 우극한 값은 얘인데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k는 2다가 답인 거야. 결론. 지금처럼 어떤 경계값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때는 그냥 위에 거, 아래 거에다가 그 경계값을 집어넣어서 같으면 수렴, 다르면 발산. 끝입니다. 알겠지?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좌극한이니까 밑에다가 집어넣고 우극한이니까 위에다가 집어넣고 각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푸는 건데,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면 돼?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딱 얘만 써주시면 돼요. 위에다 집어넣어보고 밑에다 집어넣어보고 같으면 수렴, 아니면 발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6번이 오히려 더 쉽고요. 6번이 오히려 더 쉽고 5번을 볼 건데, 5번에 왜 그런 거냐면 절대값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3을 경계로 나뉘는 것도 맞지만, 3을 경계로 나뉘어서 좌극한, 우극한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조사를 해봐야 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거니까 3의 좌극한일 때가 있을 거고요.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일 때가 있을 건데, 일단 3의 좌극한일 때는 어디야? 밑에 거죠? 맞지? 그러니까 x가 3의 좌극한일 때는 결국 이 값이 뭐일 것이다? 이 극한값은 a일 것이다. 밑에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3의 우극한일 때를 볼 건데, 우극한일 거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겠죠. 괜찮니? 근데 지금 보면 3의 우극한이라는 건 3보다 크다, 작다? 3보다 크다. 그럼 여기다가 3보다 큰 걸 집어넣으면 분모는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어? 3보다 큰 거니까 x가 양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x가 지금 3의 우극한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맞니? 만약에 여기가 3의 좌극한이었으면 3보다 작을 거니까 얘가 음수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셨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3의 우극한이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고, 요렇게 약분하시면 얘는 x 플러스 3으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이제 3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 없어? 3 여기다 넣어도 돼, 안 돼? 되잖아. 들어가지. 그럼 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극한값이 6인 거예요. 근데 존재해야 되니까 a가 6과 같아야만 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만 보고 넘어갈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볼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1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보겠지. 1에서의 함수값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알겠지? 얘는 볼 필요 없어.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을 볼 건데 1의 좌극한이 얘야. 1보다 작은 거. 1의 우극한은 얘야. 얘와 얘만 1을 넣었을 때 같으면 돼. 얘와 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어? 대부분의 경우에 같다는 거지 달라도 상관없어. 함수값과 극한값은. 알겠지? 그런 거니까 요 가운데 건 보실 필요 없고 위아래 것만 1을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같다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풀 개념킴 3번 볼게요. 4번은 가우스 기호에서 안 할게요. 혹시나 학교에서 가우스 기호를 나중에 알려주면 그 학교만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요즘은 계속 추세 자체가 가우스 기호가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한동안 나오다가 요즘은 안 나오는 추세라. 가우스 기호는 안 할 거고요. 3번에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인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들을 다. 알겠죠? 근데 그냥 내 성격일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치환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어. 보기차식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할 때 똑같은 애들끼리 막 여러 개가 나오면 그만 치환해서 풀고 그런 거 있었잖아. 아니면 우리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이런 거. 뭐 이런 거.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고 이랬던 거.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해야만 풀리는 애들이야. 근데 내 성격상 근데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치환을 해서 풀라고 교육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문제들이 있어. 지금 이게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치환을 안 해도 풀 수가 있다 보니까 치환을 안 해서 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본인이 풀고 싶은 걸로 선택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럼 봐봐. 봐봐. 뭔 소리냐면 지금 그래프는 뭐 딱히 필요 없어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이래. 그랬을 때 f의 x-1이 어디로 갈 것 같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야. x-1이니까 원래 우리 fx였으면 좋겠잖아. 왜냐면 오른쪽에 fx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f에서 여기서 x-1을 t로 치환해. x-1을.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1을 반대로 넘기면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인데 x가 t 플러스 1이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t 플러스 1이 0의 좌극한이야. t에다가 1을 더한 게 0의 좌극한이야. 그럼 t는 어디로 갈까? t에다가 1을 더한 게 0의 좌극한이야. 그럼 t는 원래 몇이? 쉽게 말하면 t가 원래 t 플러스 1이 0이야. 그럼 t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맞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다시 1을 반대로 넘겨. 그럼 뭐가 돼? t는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돼. 그러니까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ft를 구해봐라로 바꿔서 풀어라가 교과서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교과서상에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 치환해가지고 얘를 이제 fx로 바꿔서 푸는. 그게 이제 교육과정상에 있는 거고요. 근데 잘 봐. 우린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보자. 그냥 x만 볼게. 지금 극한을 보고 있는 거니까 x축만 볼게요. 지금 x가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의 좌극한. 다시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근데 0의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가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뭘 보래? 그 x에서 뭘 빼래? 1만큼을 빼래. x가 지금 0의 왼쪽에서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1을 뺐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딜 향해 가겠어? 당연히? 여기서 1을 뺐잖아.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에. 1을 뺐는데 화살표가 바뀔까? 쉽게 말하면 평행 이동하겠다는 거야. x에서 1을 빼래.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0의 좌극한이었던 애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래.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x가 0의 좌극한이니까 요만큼은 거기서 1을 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야. 즉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변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0의 우극한이야. 거기다 1을 더하래.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이 전체가 뭐가 되겠어? 0의 우극한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그 1의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가지고 1의 자극한, 1의 우극한, 1의 마이너스 1의 자극한과 1의 우극한을 따져서 보시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두 번째 볼게요. 지금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보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인데 f에 마이너스 x를 한번 풀어보래.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 이번에는 x가 1의 우극한인데 거기다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1을 빼거나 1을 더하거나는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지.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였어. 근데 마이너스를 곱한 건 우린 어디 축 대칭이라고 불러? y축 대칭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대칭이동으로 보시면 돼요. 봐봐. y축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은 원래 뭐라고?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의 우극한이니까 요렇게 가던 애야. 오른쪽에서 가던 애야. 근데 마이너스 x라는 건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y축 대칭을 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돼? 1은 일단 뭐로 될 거고 마이너스 1로 될 거고 요 화살표는 대칭이 돼서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얘는 f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하는 문제였던 거야. 꼭 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지 마시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대칭이동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1의 우극한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1은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극한이었으면 마이너스 곱하면 우극한으로, 우극한이었으면 마이너스 곱하면 좌극한으로. 알겠지?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굳이 왜 치환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분수식에서는 이제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또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풀 수가 있는데 치환 말고 얘를 우리 그거 기억나니? 그 유리함수에서 뭐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 그 뭐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 분모 그대로 두고 분자에서 x 개수 맞춰서 2의 x 플러스 3 이렇게 두고 분모 그대로 써서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6인데 여긴 1밖에 없으니까 5를 뺀다. 그래서 앞뒤로 쪼개면 2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분의 5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이거 활용해서 풀 수 있어. 굳이 치환 안 해도 분수식 나왔을 때. 뭔 소리냐면 잘 봐. 얘를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을 얘를 그대로 바꿔보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지. 여기가 괜찮나요? 근데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무한대, 지금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얘는 엄청 커지겠지. 그치? 분자는 2로 고정이죠.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는 결국 어딜 향해 가겠어? 점점 작아져서 0을 향해 가겠죠. 만약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돼? 1에서 0을 뺐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1의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얘는 1의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1의 좌극한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보자. 얘 해보자. 차수는 상관없어. 이 위아래 차수가 같기만 하면 돼. 차수가 다른 거는 뒤에 가서 이제 부정형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차수가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면 차수가 다르면 발산해버립니다. 차수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차수가 다르면 발산해버려서 어차피 안 나올 거고 차수가 같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개수 맞춰주시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x가 점점 커져. 그럼 얘는 점점점 작아질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2에서 작은 걸 뺐다. 그러니까 뭐야? 이만큼은 2의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밑에 풀이 보시면 막 치환을 통해서 푸는데 굳이 뭐하러 치환을 통해서 푸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치환해서 푸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들도 비슷한 문제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번에 얘만 볼게요. 얘만.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만 보고 짚고 넘어갑시다. 쓰실 거 있으면 쓰시고. 그래서 이거 뭐 x가 아니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값 자체는 대입하시면 되고 헷갈리는 거는 이제 좌극한인지 우극한인지만 따져서 보시면 되는 거라서 값 자체는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좌극한, 우극한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좌극한, 우극한이 변하지 않고 대칭이동일 때만 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보는데 풀이가 뭐 달라지진 않습니다. 얘 보시면 t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t 플러스 1에 여기 4니까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할 거고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위에서는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또는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4에서 무언가를 뺐구나 이렇게 봤지. 맞죠? 근데 여기 잘 봐봐. t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맞지? 그러니까 분모가 큰 건 맞아. 그치만 뭐로 커? 음수로 커.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플러스 부호가 바뀌면서 4에서 뭔가 더했다? 해서 얘는 4의 우극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일 때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부호의 차이입니다. 부호의 차이. 근데 이제 얘를 왜 내가 짚고 넘어가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치환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을 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나와. 근데 그러면 부호가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바꾸는 거야. 뭔 소리냐면 다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t는 무한대로 간다 라고 바꿀 수 있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래 놓고 마이너스 t를 x로 치환을 해. 마이너스 t를 x로 치환해. 그럼 t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x를 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4 플러스에 x 마이너스 1분의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4의 우극한이 보이지. 괜찮아? 이번엔 얘는 양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t로 치환하셔서 또는 x로 치환하셔서 보셔도 무방하다. 근데 그거는 일단 그냥 하는 걸 해보시고요. 자기가 이제 부호가 많이 틀리거나 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그때 가서 하셔도.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치환을 해서 풀이를 늘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랑 가우스 기호는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 3번에 3번이 아니지. 그 다음 개념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1, 2 있습니다. 1, 2까지만 하면 오늘 아마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봅시다. 3번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인데 극한의 성질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거든. 근데 설명하기 이전에 어차피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너무 쉬워. 그리고 내용이 얼마 없어. 그래서 정말 빨리 끝나. 근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앞부분을 많이 까먹게 될 거잖아. 다 까먹어도 되는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합성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조건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뭔 소릴까 도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다. 그러니까 알파다, 베타다, 결국 어떤 실수 값이다 라는 말은 얘는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수학 기호로 써놓은 거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뭐냐면 fx와 gx가 수렴하면 그 다음 성질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f와 g가 둘 중 하나라도 발산하면 그 어떤 성질도 존재하지 않아요. 발산 함수에 대한 성질을 정의 내리지 않아, 수학적으로. 왜? 발산하는 함수는 너무 다양해. 함수마다 다 달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f와 g가 수렴하면 도대체 뭐가 가능하느냐? 그 함수끼리의 사칙연산이 가능해진다. 수렴끼리의 수렴값을 가지고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야. 우리 지금 fx는 알파로 가고 gx는 베타로 간대. 그럼 얘는 뭐로 갈까? 이런 소리예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fx 곱하기 gx래. 그럼 뭐로 가? 알파 베타로 가는 거야. fx 빼기 gx래. 그럼 뭐로 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가는 거야. fx 나누기 gx래. 그럼 뭐로 가는 거야? 베타분의 알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이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상황에서의 사칙연산은 가능하다. 그치만 발산하는 함수끼리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나눴어. 이렇게 나눴어. 베타분의 알파라는 애가 나왔어. 근데 베타가 0이면 분모가 0이면 이상이잖아. 맞죠? 그래서 베타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붙어요. 마지막 나눗셈에서만.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런 거야. F가 발산해. G도 발산해. 그러면 F 더하기 G가 발산해. 얘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 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fx는 x야. x가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지. 맞죠? gx는 마이너스 x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죠.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발산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산함수는 몰라. 만약에 얘가 x제곱이고 얘가 2x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도 발산하는 거 맞아. 안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발산하는 함수는 성질을 정의 내릴 수 없어, 지금처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린 뭐만 기억하면 돼? F와 G가 수렴하면 사칙연산이 가능하고 그 사칙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치졸한 거긴 한데 예전에 진성고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리미트 x가 a로 간다. 그랬을 때 fx가 알파다. 지금처럼 똑같이 리미트 똑같이 쓸게요. 그냥 리미트 gx가 베타로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는 베타분의 알파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둘 다 수렴하니까 나누면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왜? 분모가 0이면 안 돼. 맞잖아. 분모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이렇게 못 써. 0분의 무언가니까 발산해버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뒤에 조건에 뭐가 붙어야 돼?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만 나왔으면 내가 치졸하다라고 얘기 안 해.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봐야 돼. 근데 이렇게만 나왔거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아직도 기억해. 너무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먹어서 문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라고 충격을 먹어서 아직도 기억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여서 얘가 디귿이었어. 박스 이렇게 쳐져 있고. 근데 그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었으면 이 밑에 단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작은 글씨로. 단 GA는
0이 아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x가 a로 가는데 gx가 베타로 가니까 그럼 ga라는 소리는 베타라는 소리고 그럼 베타는 0이 아닌가 보다. 베타는 0이 아니니까 베타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맞는 말이거든? 그럼 얘가 맞는 말인가 보다 라고 해서 푼 학생들이 많았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는 극한값이야 얘들아. 얘는 뭐야? 함수값이야. GA가 베타라는 말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럼 얘는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조건을 적어놓은 거야. 낫기라고. 얘가 있든 없든 답은 변하지 않아. 그치만 얘가 있으니까 애들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틀렸죠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 아무런 의미 없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애를 하나 적어놓고 낫기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걸 보고 와 진짜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부한 애들이 틀리잖아. 공부 안 한 애들은 에이 뭐야 베타가 0이 아니네 그럼 이제 뭐 틀려버리고 이제 그냥 그어버리고 끝내는데 그래서 그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을 낚으려고 그런 식으로 낸 걸 보고 그게 좀 됐어요. 한 3년 됐나? 한 3년 됐나?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진성구는 선생님이 별로 안 바뀌잖아. 그 선생님 저 문제 낸 선생님 아마 있을 거야 아직. 그 늙었다는 그 여자 선생님 있잖아. 너네가 말하는 선생님 그 늙었다는 여자 선생님 맞지? 그건 확통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내는 걸 보고 그게 한 3년 지났는데 내는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아무튼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 낫기라고만 적어놓으니까. 아무튼 봅시다. 마플경기 1번. 마플경기 1번. f와 g가 저렇게 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다. 즉 발산한다. 그랬을 때 fx-3gx는 2로 간대. 이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알겠지? f가 발산하는데 얘는 어떻게 수렴하냐? 그러면 안 돼. 발산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 다음 과정에서.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구하여라. 문제에서는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도 치환을 활용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fx는 발산해. 그치만 fx-3gx라는 어떤 새로운 함수는 수렴하는 상황인 거지. f와 g가 각각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얘를 hx라고 치환을 해볼게. 저식 전체를. 그러니까 뭐야? fx-3gx는 hx라고 내가 치환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2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저 뒤에 식 전체를 hx로 치환을 한 거니까 지금. 맞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3gx를 반대로 넘기고 hx를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fx-hx는 3gx다. 괜찮지? 맞죠?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3gx가 있고요. 여기에 6gx가 있어요. 괜찮아? 그럼 내가 얘네들을 식을 바꿔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fx에 플러스 6gx인데 6gx가 얘 2배니까 2배를 해서 더해보시면 플러스 2fx 마이너스 2hx고요. 분의 fx에 3gx니까 플러스 fx 플러스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괜찮니? 그럼 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hx 분의 2fx 마이너스 h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니?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잘 봐. fx는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어디로 가? fx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지금. 맞죠? hx는 어디로 가? 2로 가.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냥 약식으로 좀 써보면. 맞죠?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무한대는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 4를 뺀다고 해서 값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fx에다가 2hx를 뺀다고 해서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무방하다. 한 번 더. 얘가 무한대죠. 무한대에서 2를 빼면 무한대에서 2를 빼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어도 무방하다. 결론. 마이너스 fx분의 2fx는 fx가 약분되면서 뭐로 수렴할 것이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할 것이다가 첫 번째. 풀이. 근데 얘는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정석 방법대로 보여드리면 분자 분모를 내가 똑같은 걸로 나누는 건 상관없잖아. 맞죠? 분자 분모를 똑같은 걸로 나눠. 그러니까 fx로 나눌 거야. 분자 분모를. 분자 분모를 똑같이 fx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분의 2hx 분의 fx로 나누면 2 마이너스 f 분의 h 이렇게 될 건데, f는 무한대로 가고 h는 2로 가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갈 거야. 얘도 0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푸는 거야.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되고, 평소엔 이렇게 푸시고요. 그런데 얘도 결국 뭐가 들어가? 치환이 들어가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치환을 안 하고 푸는 방법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치환을 안 하고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면, 잘 봐. 그냥 대답을 한번 해봐.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돼 있잖아. 첫 번째 성질에서. 그럼 그렇게 생긴 fx는 한 개, 두 개일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는 무수히 많겠죠. 마찬가지로 fx-3gx는 지금 2로 수렴을 하잖아. 괜찮아? 그러면 fx-3gx를 계산했을 때 2로 수렴하는 함수가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왜? fx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3gx를 뺐을 때 2로 수렴하는 함수는 무수히 많을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요 hx라는 함수도 무수히 많겠죠. 맞죠? 근데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hx가 총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얘를 만족시키는 hx가 10개가 있어. 그럼 첫 번째 hx를 가지고 저식을 푸나, 두 번째 hx를 가지고 쟤를 푸나, 세 번째 hx를 가지고 쟤를 푸나 값이 달라질까라는 거야, 내 말은. 값이 달라지면 어떤 hx를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면 문제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문제에서 hx가 첫 번째 거다 두 번째 거다 정해주지 않았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 말은 어떤 hx를 갖다 써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얘도 x가 무한대로 가죠. 또 얘도 x가 무한대로 가지. 결국 리미트의 변수값은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fx-3gx가 결국 2로 수렴하니까 그냥 hx를 2로 봐버리는 거야. hx 그냥 2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냥 2가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넘기고 계산하면 3gx는 fx-2가 되지. 대입하면 끝이야. 대입해서 적어보면 밑에 식에다가 대입해서 적어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4분의 2f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무한대 앞에서 상수는 지워버려. 어차피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해되셨나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어, 15번도
일단은 14번 봅시다. 14번.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다항함수 g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3gx는 1에 3gx는 1에 그럼 얘 보자. 우리 지금 fx가 이차함수로 나와 있고 gx가 다항함수로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여기 오른쪽씩 보면 여기 3gx 있잖아. 원래는 어떻게 한다? 얘를 hx로 치환해야 돼. 얘를 hx로 치환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뭘 하겠다? 그 수많은 hx들 중에 그냥 2를 갖다 쓰겠다. 즉 수많은 hx 중에 다항함수도 존재할 거 아니야. 아니 상수함수도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수많은 hx 중에. 그러니까 상수함수 2를 얘가 2로 수렴하니까 상수함수 2를 갖다 쓰겠다. 그럼 넘겨서 계산하면 3gx는 2fx-2가 되고 넘겨서 계산하면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fx-2분의 마이너스니까 6fx-2가 될 거고 지금 이 앞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근데 fx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지. fx가 뭔진 모르겠지만 ax제곱에 이렇게 적혀 있겠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값이. 그래프로 보면 요렇게 있든 x가 점점 커지면 y도 같이 어때? 커지죠. x가 점점 작아지면 다시 이렇게 생기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점점 작아지죠. 그럼 이 말은 x가 커지면 같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는 x가 커지면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fx는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발산해. 즉 무한대 앞에서 상수는 지워버려. 그러니까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